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저 화려한 빌딩들, 그리고 거대한 다리들, 정말 눈부신 발전이죠. 근데 말이죠. 이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쩌면 외면해왔던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감춰진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발전에 숨겨진 대가라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99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1000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분들의 노력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도둑맞은 임금의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99억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그냥 임금 체불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건설 산업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깊고 위험한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바로 불법 하도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말을 보면 문제의 본질이 딱 보입니다. 불법 하도급은 그냥 계약서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가장 힘없는 말단 노동자에게 차곡차곡 떠넘기는 그런 다단계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는 겁니다. 여러 부처가 아예 팀을 꾸려서 50일 동안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 거죠. 날짜를 보시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꼬박 50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 거죠.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들여다본 건설 현장이 무려 1814곳이나 된대요. 정말 작정하고 샅샅이 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였는데 그래서 뭘 찾아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꽤 충격적일 수 있어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전체 95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무려 262건이나 걸렸어요. 정말 적지 않은 숫자죠. 여기서 불법 하도급이 뭔지 잠깐 짚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자격도 없는 회사한테 공사를 넘기거나 허락도 없이 공사를 또 다른 데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돈 아끼고 책임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262건을 뜯어보니까 크게 두 종류였어요. 절반이 넘는 54%는 아예 자격도 없는 무등록 업체한테 공사를 맡긴 거였고요. 나머지 46%는 불법으로 하청에 재하청을 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연쇄 반응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법 위반 하나가 어떻게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불법 하도급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월급대인 노동자만 1,327명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99억 원, 바로 이분들 돈이었던 겁니다. 돈만 문제가 아니죠. 안전은 더 심각해요.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안전까지 내팽개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안전 규정을 어기다가 적발된 회사가 70곳이나 됐습니다. 근데 진짜 황당한 건요. 걸린 내용들이 진짜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락 막는 장치가 없다거나 비계 설치가 엉망이거나 심지어 전기 접지도 않은 곳이 있었대요. 안전교육이나 건강검진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거의 목숨을 내놓고 일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문제들 대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단속 데이터가 이걸 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책임의 화살이 옮겨갔어요. 2023년만 해도 위반 사항의 60% 이상이 원청 업체, 그러니까 큰 회사 책임이었는데 이번엔 75% 가까이가 하청 업체에서 적발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불법 행위가 더 아래로, 더 교묘하게 숨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긴 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딴판이었어요. 국토교통부는 적발률이 31.2%나 되는데 지자체는 2.6%, 그리고 공공기관은 고작 1%밖에 안 돼요. 같은 걸 보는데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공공기관이 무려 1,073곳,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적발률은 꼴찌예요. 이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관리에 뭔가 큰 구멍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걸린 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걸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 1년 동안 영업이 장지될 수 있고요. 계약금의 3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로 안 끝나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정부가 3단계 계획을 내놨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국토부가 빡세게 단속을 계속하고요. 둘째, 단속 잘 못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도입해서 위험한 현장을 미리 콕 집어내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고 하네요. 결국 이 모든 일의 목표가 뭔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말이 딱 장미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감독은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건설 산업의 기초가 마침내 안전과 공정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 모두의 꾸준한 관심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